지난주에 이어서 9월 10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교육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언이 이중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세무과 함종성.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자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함종성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 담당 김용선 담당입니다. 부가평가팀 박상환 담당입니다. 세무조사팀 진형택 담당입니다. 징수팀 김유인 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최형범 담당입니다. 세수입 징수팀 김윤희 담당입니다. 세무행정팀 김진일 주무관입니다. 부가평가팀 박용구 주무관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팀 서희영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세수입 징수팀 남인숙 주무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공통사항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하셔가지고 숙지하고 계시므로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280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 건물 취득 시 가산세 부과 내역입니다. 참고적으로 가산세의 부과 요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세액의 20%를 또는 10%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연도별 가산세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 301건 1억 4,689만 7천 원이고 2017년도 572건 2억 5,198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말 기준 285건에 9,027만 1천 원입니다. 두 번째로 세목별 체납 건수는 2018년 7월 말 기준
93,506건이고 체납액은 40억 8,270만 7천 원입니다. 그중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75명, 10억 1,688만 5천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징수대책입니다. 우선 당해년도에 부과된 세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주소지에 고지서 독촉장을 송달하고 특히 통신의 발달로 휴대폰, 카카오톡을 활용한 부가와 체납 사실을 수시로 안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장 매출 채권, 급여 등에 대해 수시로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어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 방안도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는 세무과 전 직원이 담당 체납자를 지정하여 전화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해 수납 또는 결손 처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 3회 주기적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시 활동,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결손 처분을 통한 가공채권 정리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 6월 말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은 강원도 18개 자치단체 중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018년 7월 말 기준 79명 1198건에 11억 3,939만 4천 원입니다. 경매, 공매,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 체납액 징수 현황과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압류 관어사업 제한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8년 7월 말 기준 7,217건 22억 8,678만 7천 원입니다. 각종 압류 등 강제 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 대책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주소지에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을 송달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수시 안내와 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7년도 2월 체납액 중 차량 관련 체납액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 세외수입 체납액도 병행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세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 말 382억 4,100만 7천 원이고 2017년도 말 400억 5,994만 원으로서 4.8%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말 기준 289억 2,243만 6천 원이며 이는 전년도 7월 말 기준 235억 6,200만 원과 비교해 볼 때 무려 22.7%가 증가한 세액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가 46억 8,100만 원으로서 일시적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30억 6,100만 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외 대형 건축물 신축 관련 업체의 증가도 세입 증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각 세목별 세입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시금고 및 수납 대행정 지도 감독 내역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시금고와 35개 수납 대행점을 점검한 결과 이체 내역서와 보관, 관리 상태 등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 결과표는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탈루 은닉세월 발굴 추진 상황입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분과 수시 세무조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10억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은 강원도에 의뢰를 하고
10억 미만 부동산 취득법인은 자체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의뢰한 각 시군의 조사 대상 법인은 강원도와 각 시군의 세무조사 담당자가 적의 분배하여 팀을 구성, 전국의 법인을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시 세무조사는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납세자와 비과세, 관면, 공급락장 등 중과세율 물건 등을 현지 조사와 서면 조사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징 실적은 2016년도 6억 1,300만 원이고 2017년도 9억 2,600만 원, 금년도 7월 말 현재 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처리 내역입니다. 비과세 감면 48개 분야를 살펴보면 2016년도 65억 7,958만 8,660원이고 2017년도 67억 8,966억 1,370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말 현재 12억 2,143만 8,700원인데 이는 토지분 재산세가 9월 달에 부과되므로 연도 말에는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추징 현황입니다. 주요 추징 사유는 기한 내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게 되는데 2016년도에는 34건 2억 4,721만 9천 원, 2017년도에는 7건 1억 5,351만 원이며 금년도 7월 말 현재 6건에 1,88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가원합금 환부 현황인데 2016년도 4,254건 3억 2,256만 4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4,742건 5억 2,582만 원이 가원합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말 현재 3,502건 3억 5,108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016년도에는 7,675건 9억 756만 8천 원이며 2017년도에는 4,762건 10억 6,407만 8천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말까지 229건 3,360만 3천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세수입 결손 처분은 2016년도에 2,057건 7억 1,591만 5천 원이며 2017년도 2,626건 7억 6,433만 8천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금년도 7월 말 현재 92건 1,756만 1천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이의 신청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16년도 공매 매각대금 배분 순위 문제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추후 이에 대해서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원제 골프장 용도의 토지는 일반적인 상업용 토지에 비해 재산세 세율이 10배 정도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 조세 평등주의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 적용에 오류가 없어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현재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요트에 승선하기 위한 잔교시설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 과세전적 부심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일하게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법인의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그 비용이 취득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결정기관인 강원도에 진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 산정 관련 이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문의회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권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또 추가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네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속초시를 또 세무 징수하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 32쪽 보시면 가온합에 대한 환부 신청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가온합금 반환 전수 및 금액이 많다는 것은 가세 과정에서 오류 착오 등으로 생기는 겁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네. 이 과원합금 환부 유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과세 기간의 과세 자료 미비에 의한 어떤 착오와 귀책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지금 현재 법적 제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법적 제도적으로 그 문제가 돼서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원이 그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그 세원으로 하고 거기에 10%를 지방 소득세로 징수하고 있는데 그 국세 같은 경우에 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가 작년에 흑자를 내고 이번에 적자를 냈을 때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특히 자동차 국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월에 그 10%의 감면을 해주면서 연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들이 소유권을 이전하든가 뭐 폐차 말소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뭐 네. 이제 국세에 반해서 10%를 지방세를 내니까. 그런데 이제 2016년도 이후에 그 이제 금액이 건수하고 금액이 줄지를 않고 이제 계속 늘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부과 과정에서 좀 행정의 잘못은 있지 않나? 여기에서 가장 큰 금액은 보시다시피 국세 경정사항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10%의 지방소득세에 따른 과원합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국세는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착오될 수 있는 거는 좀 더 세심하게, 좀 계획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과세 기간의 기책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원합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부가액 983억 4,200만 원에 대해서 그
그 우리시 기책사유가 3,898만 7천 원이 발생해서 그 비율은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그 발생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쪽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과 19쪽에 세외 수입 체납액이 있습니다. 네, 지방세의 경우는 금년 7월 기준으로 해서 한 40억 8천만 원이 체납액이에요. 16쪽 보시면 네, 그 세외 수입은 22억 8,600여만 원이 있어요. 네. 세외 수입이라는 거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얻는 대가에서 보상되는 징수 세입인가요? 그 세외 수입이라는 보통 큰 근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세외 수입은 그 임대료라든가 변상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같은 것들이 주인데요. 네. 보통 그 체납액이 발생은 교통행정과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관련 그 손해배상 그 과태료라든가 검사 지원 과태료. 그러니까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지연해서 과태료 같은 것들이 차량 관련 과태료가 11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체납액이 40억이고 세외 수입이 22억을 할 때 그 규모가 체납액이 좀 크지 않나, 과다하지 않나. 일단은 이게 이제 그 문제는 2월 체납액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2018년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말에 가면은 근데 그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예. 79명에다가 이제 체납 건수가 1,198건이랍니다. 예. 110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약 그런 분들은 좀 추적을 해서 그 금액이 고액 체납자들은 물론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내야 한다는 그런 관리를 해놔야지 체납을 안 시키지 자꾸 이제 뭐 바쁘시다 보니까 일일이 또 신경 못 쓰고 이러다 보면 그 체납자들은 한두 번 이제 독촉 당하다가 또 안 내고 이렇게 이제 고질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체납이. 그 저기 참고 자료 37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그 비공개 대상 300만 원 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과 그 현재 진행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 봤습니다. 네, 의뢰로 뭐 보강의료재단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네, 근데 개인적으로 그게 돈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7월 달에 부과가 됐는데 예. 그게 독촉 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납부를 못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한 가지 물어보는데 시크루즈 호텔 사업장 네. 이건 왜 그렇게 많이 이제 분양한 데 아니에요? 삼성 ENC 요새 분양한 거죠. 18년도. 예. 이런 데도 이제 분양한데 어떻게 체납액이 1,500만 원이나 됩니까? 그 우리 징수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 삼성 CNC 같은 경우는 그 지방 그 법인소득에 대한 10% 지방 소득세가 과세 중이고요. 지금 9월까지 이제 독촉 기간입니다. 그 제가 이제 수수료를 했고 저번 주에 그 예금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 그 이제 뭐 보강은 뭐 부도도 몇 번 나고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예. 삼성홈맨님은 이번에 그 특혜도 많이 받았고 또
그 나름대로 새로운 호텔로 시내 한가운데 그 오픈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런 거는 좀 빨리 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 금액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개인적으로 다 내실 만한 분들인데 요 개인적으로 체납이 많이 돼 이 개인 부분은 지금 7월 말에 재산세가 과세가 돼갖고요. 그래서 제가 9월 달까지 독촉 기간이라 갖고 지금 이제 체납차 부분은 진행을 안 하고 고질적인 체납이 아니고 독촉하고 이제 있습니다. 예, 한 번 이제 이렇게 안 내는 그렇죠. 거예요 금액이. 예. 그러니까 저희가 9월 이후가 돼야지 실제적으로 압류를 한다거나 공매 처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속초시의 존경하는 최종 의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큰 수술을 받고 지금 입원 중이신데 빠른 쾌유를 좀 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 바라고 계신 부분이 또 의원들은 또 행정사무감사에 또 집중해 주십사 하는 게 또 의원님의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것 같아서 그 쾌유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첫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소수직렬에 대한 이제 배려 이 부분을 이제 좀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세무직 공무원분들도 이 소수직렬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일부 조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연이 알고 있는 속초시 공무원 중에 세무직 공무원이 한 30명 정도 되나요? 좀 더 되나요? 덜 되나요? 좀 덜 됩니다. 25명 정도. 25명 정도. 그 제가 이제 그때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우리 세무직, 그러니까 죄송한데 세무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소수직렬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소수직렬에 계신 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 사기 진작 부분은 그 직렬의 5급과 6급은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단순히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신규 9급부터 들어와가지고 8급, 7급을 겪으면서 이 세무직 직원들이 타 직렬에 비해서 인사상 손해 보고 있는 것이 없는지 또 이런 부분부터 제도가 잘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진급이 늦어요. 이쪽 분야가. 뭐 원인은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떠신지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직의 어떤 사기라든가 그 어떤 조직의 목표 달성에서 불공평한 일이 있으면은 그런 점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우리 세무과의 7급에서 6급 승진한 그 요원에 보니까 거의 들어온 연수가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 참 제가 과장으로서 상당히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제가 만약에 어떤 보관이 있다 하면은 좀 더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우린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소수직렬에 의한 승진의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 같으면은 유사한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그 감사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파트별로 좀 더 큰 덩어리로 그 다른 그 소수직렬도 마찬가지로 좀 더 큰 덩어리로 엮어서 묶어서 그 같이 복수직으로 하는 방법이 그나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일례로 일본이나 뭐 다른 외국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분화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사무감사가 마무리될 때 자치행정과의 답변도 받을 때
지금 세무과장님의 말씀도 제가 잘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향후 중장기적 대책으로라도 이렇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조사한 사례들을 봐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세무직 공무원 들어오는 시험이 행정직 공무원 들어오는 시험보다 쉽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세무직 5급 사무관님이 아마 동명동의 그 정병갑 동장님께서 세무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두 분이시죠? 네. 근데 이제 정병갑 동장님께서는 세무직으로 승진을 하셨지만은 세무과장을 하시지 않고 그 동장으로 나가 계신 거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속초시 이 세무과장님들의 그 직렬을 제가 다 구분해 보지 못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드물게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세무과장을 지금 역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전문성이 있어서 제가 근무를 여기서 오래 했으니까 더 뭐 익숙한 분야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어떤 역량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우리 지금 한 과장님께서 그 세무직 직원들의 후배들을 위해서 그 과장으로서 좀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 우리 저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징수 대책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징수 대책은 이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이 순서만 조금 바뀔 뿐이지 이제 징수 대책은 이렇게 보면 지금 나열하신 대로 좀 비슷합니다. 또 이제 이게 다 이제 민사재판법 관련돼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이제 그런 거 같습니다, 과장님.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수 대책에 관련된 그 강력한 이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에 띄워놓은 모니터에 띄워놓은 게 국세청에서 공개한 여기 지금 17페이지 중간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거는 공개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속초시 것만 보더라도 상습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지금 100만 원 단위예요. 그죠? 만약에 487하면 4억 8,7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체납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납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그 말씀드리자면은 단순히 지금 현 소유자인 재산의 목록을 찾아서 징수를 하고 그 관련된 또 압류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 등기상의 내용도 분석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네. 이게 몇 개월 전에 벌써 소유권이 이동이 돼서 과연 이런 그 집행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소유권을 변경하는지 이제 시계관 사용이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이제 법률적인 자문도 좀 받아서 이렇게 세금이 그 체납이 되는 경우들을 좀 최대한 막고 그 징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선순위들이 채권을 확보해서 우리가 어떤 재산적인 가액을 우리가 후순위로 밀리면은 재산적인 가액이 공매를 해도 공매실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그 조사를 해서 이게 그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그렇게 해놨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징수 담당이 전국 단위로 나가서 발표도 하고 전국의 어떤 그 사례를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그러한 사행위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선순위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예. 우리 대부분 세금들은 순위가 그래도 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채권이 기입된 등기부에 기입이 되면은 조세라고 앞서는 건 아닙니다. 선순위 압류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이 먼저 그 가처분이라든가 가압류를 해놓으면 우리가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국세도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 이제 날짜별로 이제 그게 틀리니까. 예. 그 부분 좀 이렇게 상세히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좀 얘기를 좀 길게 하면 좀 길게 할 수 있는데 예, 가압류나 가처분을 우리 조세보다 먼저 해놓았는데 그 가압류나 가처분이 일부러 가공으로 해놨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서도 예. 그걸 행사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를 또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또 한번 우리 경우를 또 산정해 보면은 이제 공식적인 압류 절차 즉 경매를 진행을 할 때 앞에 선수는 이제 우리 감정 평가액이 이제 최초 법사가가 이제 감정 평가액이 되는데 그 선수의 금액들을 다 따졌을 때 처음에 이제 인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유찰되면서 2차 매각기 되면서 법사가가 이제 바뀌죠. 그죠? 네. 이제 보통 속초 지원 같은 경우는 30%씩 이제 금액이 떨어지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선순위 금액을 계산하고 후순위 경매 신청권자인 속초시청이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을 때 배당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지가 오죠. 인해 가능성이 없고 민사집행법 몇 조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는 그 경매와 공매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임의 개인이 하는 거는 임의 경매로 진행되고요. 우리 뭐 국세청이라든가 우리 세무과 같은 데는 강제 공매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강제 공매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경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법적인 부분들 예. 그 민사집행법도 상당히 자주 바뀌고 그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욱더 신경 쓰셔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들 채납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적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잘 실천해 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 얼마 안 남았는데 27페이지 이제 시금고 수납 대행전 정기 점검 결과 이제 이게 이제 많은 금융기관에서 이제 우리 지방세를 담당하는 속초시의 관내 금융기관들 1금융권, 2금융권들이 이제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검사 결과 할 때 이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현장 점검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나갈 때 이제 보통 금융기관에서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언제쯤 나가니까 또 공문도 보내주면서 네. 그럼 이제 또 그 관련 금융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적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네. 대부분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지적이 진짜 없어갖고 지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적을 할 경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갖고 현장 지도하면서 다 적정한 거로 평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자금과 관련된 현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통 시금고의 일반 대행점이 이체를 하는 거는 5일, 15일, 25일 이렇게 열흘 간격으로 그러니까 그 수납 대행점은 열흘 동안에 그 금액을 운영하는 이익 때문에 그 수납 대행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일, 15일, 25일 이체를 하는데 그 예를 들어 어음 교환 방식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루에 오늘 10건이 들어왔다 하면은 하나의 그 어떤 어음의 형식으로 그 시금고의 그 전체 금액을 합계액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이제 일개표로 정리를 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시금고와 수납 대행점과 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결산이 완료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 검사 항목에 보면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적인 일치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수납인 보관 관리 상태라든지 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그 점검 항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이 옛날 그 수기고지서 때는 이 영수증을 5년간 이제 보관하고 그랬는데 전자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보관하는 그런 수기고지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 환경이 좀 전자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 마지막 좀 가벼운 말씀 하나 좀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이해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방세, 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입인 지방세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지방세는 이제 뭐 도세와 시군세로 이제 나뉘는데 또 이제 그 세목에 따라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또 가정의 고지서를 통해서 하는 또 간접 방식이 있고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우리는 이제 7월 달에 나가는 재산세, 그 다음에 이제 6월, 12월 나가는 자동차세, 그 다음에 8월 달에 나가는 주민세 등이 이제 보통 가정으로 이제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 세금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작년도 그리고 올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민원 처리 사항을 보다 보면은 고지서를 못 받아서 뭐 체납금이 발생했다는 민원, 뭐 이제 그리고 또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민원, 이제 이런 민원들이 중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왜 그런가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지방세법에 보면 30만 원 이상의 세금일 경우에만 이제 등기로 우편을 발송을 하고 그 미만의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보통 우편으로 이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집배원의 실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제 세금을 정확하게 고지서를 가정에 배달했는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세대에 이제 꼽혀 있다 보니까 다른 분이 빼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그 고지서 문제가 이제 발송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좀 개선책이 없을까요? 뭐 네, 우체인 거에다가 좀 특별하게 조금 더 당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국세와 지방세의 큰 차이점이 국세는 이제 소득을 위주로 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그 금액 단위가 크고 대신 그 납세 의무자가 소수입니다. 근데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작고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국세는 자진 신고를 위주로 하고 지방세는 보통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더 그 세정 환경이 나아지고 더 전산 쪽에 컴퓨터 쪽에 익숙한 그런 납세자로 바뀌고 한다면 전자고지 쪽으로 가게 되면은 고지서 송달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좀 적게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체제상에는 그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 고지서 못 받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 좀 잘 좀 대처해 주시고 예, 그 고질 그리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고지서도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사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어님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납액 징수 실적이 돈의 이익이고 여러 가지 저희 예산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비과세 이제 감면 처리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이제 눈에 띄는 게 종교단체, 그쵸? 예, 특례 이 부분 이제 하여간에 항상 우리 사회 뜨거운 감자가 돼서 좀 쟁점으로 올랐다가 또 다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그 감면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쉽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립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과세 특례로 이제 1억이 넘는 과세 특례가 있는데 지역에 어느 기관이 있는 거죠? 31조. 31조입니다. 네, 31조. 네. 사립학교 뭐지? 경동대? 아 이게 저기 경동대학교 건이 그 감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동대학의 그 지금 주소지가 고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기 노학동에 있는 노학동에 지금 어느 과가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그 그러지 않아도 한 2년 전부터 학교가 이전되고 일부 뭐 특별한 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직원이 없죠. 예. 직원이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건물들만 조금 이제 네. 아마 임대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에 네. 그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유 목적 사업에 쓰지 않으면은 어차피 추징을 해야 되니까 네. 앞으로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네. 추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 경동대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지역에 무리가 있는 부분으로 이제 지역을 거의 그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인데 과세 부분에서 이렇게 감면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네. 생각이고요. 하나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1쪽에 있는 그 권익 증진을 위한 감면 그 대상은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중간쯤에 있습니다. 위에서 7째 줄. 네. 이 자체가 이 법이 47개 분야가 이 법을 봐야지만 그 네.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네, 이건 좀 관심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예. 권익 증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이제 이랬을 상황들에 이렇게 감면하는 부분들로 아마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발굴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액 징수 실적이 이제 돈의 이의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자료와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속초시 시민들이 꽤 많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그 양자의 관계가 있는 건데요. 그 생계형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16조 잠깐만요. 네, 20쪽에 보면 징수 대책에 이제 생계형 체납자들이 이제 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시고 관리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그 실질적인 어떤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장 좀 해결이 안 된다든가 상당히 지금 이 경제 악화 상황에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또 어떤 부분들은 심리적 압박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나치게 좀 내몰리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좀 권장을 해서 혜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명길 의원입니다. 이 업무 분장표 하기 전에 속초시 세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 전에 제가 민원인으로서 그 세무라든가 그 민원실에 방문했을 때 그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항상 법규집을 옆에다 끼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뵀습니다. 본연의 업무의 전문가이시지만 민원인을 대하실 때 항상 법규책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하시면서 항상 그 민원인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세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취득을 하고 난 후에 60일 그 자진 신고 기간 60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취득한 그 경로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시죠?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나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의 세원인데 그 유관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서에서 그 자동으로 그게 자료가 뜨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리고 이 가산세 부분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등록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파는 딜러에 의해서 취득세가 자진 신고가 되는데 네. 이 부분의 가산세 부분은 대부분이 그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그런 세무조사 추징에 대한 가산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보통 뭐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러는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게 등기 등록이 이걸 내야지만 네. 등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고 이 법인들이 그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적게 했을 경우에 네. 가산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18개 시군 중에 체납 관련해서 징수율이 우리 속초시가 2위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이런 잘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왜 저 18개 시군 중에 왜 2위를 하셨는지 그런 자료도 같이 좀 첨부를 해주시고 그래서 뭐 본 의원도 정말 격려드릴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뭐 앞으로도 개발 계획이 많고요. 그 징수와 관련해서 지금 속초시의 세수의 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었나요, 지방세? 아, 이번에 네네. 개발된 것들이요. 네. 근데 이게 그 보통 부동산이 개발이 되면은 그 취득세와 이제 재산세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세입니다. 네, 네. 도세고 그 우리한테 그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원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 정도. 예, 그리고 강원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일회성이기 때문에 커다란 뭐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세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예, 많지 의미시죠?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분은 이제 매년 부과를 하니까 네. 어느 정도 그 세수의 어떤 효과는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100%의 그 재정 자립도를 가져오지 않는 한 그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보통 교부세에서 우리가 그 재정 수요액과 재정 수입액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 수입액이 늘면은 수요의 그 보통 교부세가 주는 그런 지금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 세원이 늘어서 앞으로 어떤 큰 대형 건축물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 지역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아주 소신 있게 중요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본 의원이 지금 궁금했던 사항이 본 의원뿐 아니고 이제 시민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속초시 세수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매년 재산세가 이제 부과가 되겠지만 그게 속초시 세수와 관련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지를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은 상당히 중요하신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 도움이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민들께서도 지금 세수에 일단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 중요부서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런 답변을 앞으로 어떤 질의가 있을 때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체납 관련돼서 이렇게 내용을 좀 보니까요, 과장님. 그 자료 안 보셔도 돼. 설명 다 들었으니까. 체납 관련된 이 명단들을 쭉 보니까 사실 그 어떤 압류 절차라든가 이런 게 진행 없이 이런 시에서
어느 정도 이 연락처가 좀 잘 돼서 압류 전에도 납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꽤 있네요, 이 안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대한 그 어떤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네. 자발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납세자 편의 위주로 하고 네네. 정 안 되는 그런 고질 체납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납 처분을 하는 거죠. 지금 체납과 관련돼서 징수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점이세요? 하여간 뭐 재산 같은 게 사실 그 뭐 예금이라든가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그런 예금 압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야 되지만 그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도 네.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요? 예측은 하나 실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운영 주체는 분명히 있는데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고 재산권 행사하는 사람 분명히 따로 있는데, 그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수납 대행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말 그대로 수납 대행점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금융권과 관련된 부실과 관련돼서도 다 체크를 하시나요? 단순한 수납 관련해서만 수납 보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예. 이 수납 관련해서 보면 이제 현장의 그 은행 수납과 관련해서 보면 이 무인 이제 등록 시스템에서 이제 수납을 다 하시잖아요. 이제 그 세금 같은 경우 예. 우리 CD기에다가 이제 넣고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 창구에서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창구에서 직접 이 수납 관련돼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무인 시스템에 직접 수납하시는 부분이 지금 오히려 창구보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일정한 그 연령에 네. 계신 그 분들은 오히려 창구에 그 수납 직원한테 네네. 현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방법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네, 은행에 현장에 가보니까 은행에서 좀 제가 현장을 좀 보니까요. 그 납부하시려고 이제 시중에 이제 줄 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줄을 섰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은행 직원 창구에 있는 직원이 와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거의 서서 도와주시는데 지금은 어떤 은행은 창구에서 받고 어떤 은행은 안 받는 은행도 있죠.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다 기계 쪽으로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요. 네. 그게 저기 결산 같은 게 편리하니까. 그건 은행에서 이제 편리하자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 그죠? 예. 은행에서 편리하자고 그러시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이걸 매달 빠뜨리지 않고 수납 그 창구에 가서 세금을 내시는 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불편하셔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어쨌든 그 CD기에 가서 이렇게 내라고 안내를 해주더라도 그 창구 직원이 옆에서 어차피 같이 그 서비스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은행 편의주의로 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뿐 아니고 그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좀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융대로 이런 뭐 세금과 관련돼서는 또 기계 쪽으로 가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원화가 돼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이런 걸 좀 잘 파악을 해주셔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구간의 연관을 하고 예전의 모습이 좀 더 편리했던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 은행 관련돼서 좀 점검하실 때도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직원분들께서 좀 많이 어두워요, 지금. 어두울 수밖에 없죠. 음지에서 세무 관련돼서 이 숫자 개념과 관련돼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계시고 이 징수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징수 업무를 수행을 하실 때 분명 상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평하게 좀 징수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갈등의 요인도 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어떤 시혜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주민들께 베풀고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데서
나름대로의 보람과 자긍심을 갖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업무의 특성상 그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둡고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좀 체면도 많이 걸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세무과 업무 분장표에도 항상 보면 속초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 등록, 주민, 재산,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가징수 업무와 세일 수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 그 수입을 가지고 속초시 우리 전반적인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상당히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아주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요. 이런 세금은 공평하게 납득하게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우리가 행정 비용을 줄이는 일은 네. 결국은 납세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납세 환경을 개선하고 그 어떤 시민들의 어떤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최고의 그 덕목은 바로 공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스스로가 재정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 그러한 공신력은 생긴다고 보고요. 그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기 본인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공직의 신분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세금과 관련돼서는 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세금을 가지고 세금을 받아서 또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이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지는 정말 제가 이제 본연이 마지막 그 부서 질의 때도 하겠지만 이 성과급 관련해서도 있잖아요.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감실에도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제 예고를 하는 것인데 그런 기준은 똑같아야 됩니다. 아주 공평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예고를 하는 겁니다, 미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속초시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위탁 운영하는 소위 말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업체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좀 공무원 기준과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게 아니라서 예고만 하는 건데요. 하여튼 공평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정 이사입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그 과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듣다가 조금 뭔가 이상해서 그런데 제가 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 질문이 속초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속초로 도움이 그런 질문이었나요? 제가 잘못 그러니까 대형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속초시의 어떤 세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로 저는 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은 보이고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 않습니다. 전혀는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전혀는 아니고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통 교부세의 산정 기준이 우리 재정에서 수요액이 있고 재정 수입액이 있습니다. 그럼 재정 수요액 빼기 재정 수입액이거든요.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이. 그랬을 때 우리 수입액이 많이 늘면은 그만큼 우리의 보통 교부세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입은 자체 세입과 의존 세입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의존 세입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예, 얘기예요. 예. 우리 세무과 지금 행정사무관서 자료를 한번 봅시다. 지금 21페이지부터 한번 보면은 세입이 왜 이렇게 늘어나냐라고 우리 세무과에서 근거를 둘 때 대형 건축물이 준공되고 예. 또 다음 페이지 지방소득세는 또 대형 건축물 시공 관련 업체 증가 및 일부 기업 소득 증가. 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재산세가 왜 늘어났냐. 롯데리조트 700고소.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뜻은 자체 세입과 의존 세입이 우리의 전체 세입을 구성하고 있는데
자체 세입은 늘죠 좀. 당연히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은 고정적으로 매년 재산세가 느니까. 근데 자체 세입이 늘은 만큼 의존 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입 구조가. 그러니까 그 자체의 비율이 그 의존 세입이 뭐 100%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0.2%밖에 감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정 수입액 빼기 재정 수요액 빼기 재정 수입액 곱하기 0.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0.8의 비율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자체 세입에 대한 비중을 강화시키려고 그러면은 의존 세입에 대한 이 비율을 0.8의 비율을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우리 어차피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속초시의 이런 뭐 무분별한 뭐 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거를 반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있고 해서 이제 이런 건물들이 생겼을 때 속초시 일자리도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난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왜 지금 이래 추가 발언을 하냐면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지금처럼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든지. 아니 전혀는 아니죠. 제가 그 나중에 한번 좀 회의록 좀 보고.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예. 김민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한 당사자가 추가 질의를 잠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나서 제가 후반에 이제 재산세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관련돼서는 수입이 이제 들어오겠지만 이게 속초시 전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예. 지금 과장님 설명은 지금 설명대로 해주신 거고. 지금 의존 세입과 관련해서 자체 세입이 늘게 되면 의존 세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존 세입이 사실 좀 의존 세입이라는 건 우리가 외부에서 좀 받아야 될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존 세원의 주요 네. 그 과목은 보통 교부세가 네네. 가장 큽니다. 네네. 근데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이 네. 그 재정 수요액 빼기 재정 수입액 곱하기 네네. 0.8이란 네네.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0.2 정도에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0.8의 비율을 더 낮춰서 예를 들어 0.5로 한다 하면 자체 세입이 늘면은 우리한테 돈이 더 많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해서 그런데 그 자체가 이거는 저기 그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자체 세입이 늘게 되면 의존 세입이 그만큼 준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 80%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기준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체 세입은 늘죠. 분명히 느는데 네. 의존 세입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정리하면 자체 세입은 그만큼 늘었는데 의존 세입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만큼은 아니지만 네, 많이 그래도 80%가 많이 줄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 세무 행정이 실적으로 봐가지고는 뭐 좀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의 어떤 비결이 있나요? 글쎄, 우리가 사실 이 업무가 전체가 그 전산화가 돼서 어느 정도의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우리 뭐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그 장기 그 미납세액이나 미집행세에 대한 것은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이게 행정력과 비용이 또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신속히 부과하고 신속히 집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세무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체납세액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실적이 좋지 않느냐,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체납 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하다 보면은 거주지도 또 이전되고 또 그 징수할 그런 집행 대상 그 재산이 또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결국은 마지막에 징수하지 못하고 결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다음에 우리 저 실적이 이렇게 좋은 거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해마다 징수 목표도 다 초과 달성하고 또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서 공무원들의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네, 드리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